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대의 뇌에 대한 이해와 한의학적 건강 관리를 주제로 여러분 앞에 강연을 하게 된 정지훈 한의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격한 환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명문 수지고등학교 관계자분께 1차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자, 여러분 10대죠? 그렇죠? 10대 뇌에 대한 이해, 뇌 과학적 이해를 1차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건강한 뇌를 위해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한의학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에 대한 직업적 이해를 조금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저는 참고로 이 Q&A를 보니까 뇌 과학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뇌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뇌 과학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뇌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왔고 그걸 진료에 적용을 시켜왔던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Q&A에 대해서도 저의 고민과 약간의 뇌과학적 이해 그리고 한의사에 대한 직업적 이해를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제 뭐 이렇게 강사 소개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제 자랑을 약간 해보면 저는 2009년에 용인시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강남대학교라고 하는 그 입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용인시 청소년 지원 사업인 1318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첫 시작을 2009년인지 8년인지 10여 년 전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한의사로서 직업적인 멘토를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현재는 강남 대치동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학업적으로 사교육의 중심지 대치동에서 삼성제일한의원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저의 모습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양안방 협진을 하는 안과 병원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땅을 바탕으로 농업 경영인이 되고 싶고, 또 집필을 하고 있는 책을 완성하면서 작가가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특강 같은 강사가 되고 싶고, 이게 좀 더 나아가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강사 이력을 보면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는데 저는 여기 미래에 대해서 하는 그걸 좀 첨가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주제와 좀 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목표와 이상을 찾는데 약간의 조금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참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질문을 보니까 뇌과학이 좀 이상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뇌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프린세스 젠슨이라고 하는 약간 범죄자들, 그러니까 뇌를 굉장히 나쁘게 써가지고 뇌가 안 좋은 사례들, 즉 너희들 이러니까 뇌를 그런 일 하지 마, 술 마시지 마, 게임하지 마, 뭐 담배 피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잠 잘 자, 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약간의 여러분들한테 하지마를 과학적인
논문으로 제시했던 10대의 뇌, 그리고 약간의 나는 이렇구나라고 쉽게 나는 지금 현재 내 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하는 청소년을 위한 뇌 과학, 좀 쉬운 책이죠. 그리고 All About Me라고 하는 빨간 책이어서 좀 약간 금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학교에 가지 않는 이 시점에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이 책을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책은 사실은 책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필립 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질문만 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을 본인들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그것처럼 이 책을 쓰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요즘 그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죠. 그 입학사정관에서 하는 질문들에 대한 근본적인 모티브가 이 책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질문이 어떻게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하는 모든 그 내면적인 가치관을 물어보는 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철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 이 뇌를 가장 닮은 매체는 우리 세대는 컴퓨터였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스마트폰. 그렇죠.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뇌의 구조적 기능적으로 가장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본체가 깨져 있다, 액정이 깨져 있어,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사겠습니까? 컴퓨터 좀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이 본체는 우리의 어떤 근골격계라든가 바른 자세 아니면 이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뇌 자체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뇌 구조가 뇌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뇌에 어떤 꽈리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없어야 여러분 일단 건강해야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가 좋아야 빨라야 좋은 또 컴퓨터고, 근데 그런 역할을 뇌에서는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해줍니다. 이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된 데 있어서 단점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램 뭐 몇 기가짜리 뭐 투코어 뭐 이렇게 코어가 몇 개니 아니면 그 루트가 있죠. 저장되는 루트. 이건 단기 기억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리고 뭐 기가, 테라 뭐 우리 때는 메가바이트 시대였는데 요즘은 기가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이제 구글에서는 테라급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드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또 많은 걸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뇌는 뇌 실질이 하고 그걸 뇌 실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뇌 혈류가 관여하고 이 하드가 있으면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장기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바탕으로 본체를 샀는데 윈도우가 안 깔렸네. 또 이런 소리 하기엔 좀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정품을 사야 되네.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앱을 안 까네 라고 하면 그 폰을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나 앱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관련을 할 수 있는지 중추신경계 쪽으로 즉 생명을 활동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학에는 먼저 이 구조하고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물건에도
그 물건의 필요성에 따른 구조가 생기고 그 물건 그 필요성을 잘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정신적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포인터도 이게 정신이 있을까요? 가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치. 우리가 근데 그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한테 욕망을 제시하는 게 명품. 요즘 아이들 오프 화이트. 우리 때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오프 화이트에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단순한 후드티이고 톰 브라운 같은 거 단순한 사선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왜 욕망을 그렇게 하는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신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우리가 이 오프 화이트를 하니까 정신적으로 너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구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뇌가 이 정신적으로 시스템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다 몰라요. 제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나는 이런 상태구나.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떤 상태구나. 그런 희노애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감정의 변화라든가 그 기반에 안겨져 있는 과연 그 기저의 어떤 우리가 이제 오지라고 표현하는 기저 전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전 단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MBTI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홀랜드 검사라고 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농사를 짓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식의 세계. 우리 몸에 표현되는 10% 이내의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의식을 하게 하는 전의식. 좀 어렵죠. 전의식. 그리고 그 기저의 무의식. 이 무의식의 어떤 역할에서 전의식이 생기고 전의식이 의식화 되는 거. 이런 그 의식의 흐름을 얻는데 이 의식은 이 손바닥이 이렇게 뒤집듯이 나 오늘 소확행으로 오늘 낮에 떡볶이를 먹어야겠어. 아니야 기분이 좀 그런데 오뎅 먹자, 짬뽕 먹자 이렇게 하는 의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이 옷을 사고 싶었어. 근데 다른 옷을 사고 싶어. 라고 의식의 어떤 그 수준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데 이 전의식의 세계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프로이드가 그렇대요. 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의식을 체크를 하는 MBTI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격 유형을 파악하면 공부 방법이라든가 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한의사의 성격 갖고 한의사도 있고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이미지적인 한의사, 편견을 갖고 있는 한의사분도 있을 텐데 그 분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그 분야를 놀고 즐기고 있는지를 잘 보면 이 MBTI 검사의 이 성격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의식의 세계에서.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좀 약간 의학적으로 이제 코마라든가 아니면 자폐아들.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그 친구들의 어떤 의식 수준을 파악할 것인가라고 할 때 무의식의 세계는 왜 우리가 뭐 그냥 괜히 체면 걸어가지고 몇 년 전에 과거로 가서 그때 어떤 무의식적으로 기억됐던 기억력을 빼내는 뭐 수사법 같은 거 여러분 좀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로 운용을 해왔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코마라든가 자폐아 같은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어떤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일련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뇌는 활용을 해요. 감정으로, 그다음 정신 활동이 과잉과 부족으로, 이제 그리고 딱 약간의 의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걸로, 또 상상하고 창의가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학습 좋아할 수도 있지만 많이 좋아하시죠? 학습 얼마나 좋아요. 하기 싫으면 열어놓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현재 성적 그리고 학습 부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사실 뇌 과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게 봐야 될 곳은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 창의. 인간이 한 친구가 이런 질문했어요. 왜 뇌 구조는 비슷한데 많은 감정들은 서로가 다릅니까? 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유리 하랄리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엄청난 책을 쓴 분이 인간을 가장 다른 동물 포유류와 구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상상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화를 구현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다른 동물이 갖지 않은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만 1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좌우뇌가 통합되어 있어야 해요. 어머님께서, 여러분도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3세부터 6세까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엄청 그때 유행했었거든요. 저도 갯벌 체험 한 번도 안 가봤던 갯벌 체험 나가봐야 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저도 했는데 사실 제가 즐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때는 누리고 싶었지만 그런 교육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체험학습에 대한 걸 우리 부모님은 못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 누린 것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음 세대에서 어떠한 삶을 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고민은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3세에서 6세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뇌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걸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이제 막 단련을 해왔어요. 문제를 엄청나게 빨리 풀어. 어떤 사람 암산으로 딱 계산을 빨리 해, 답을 잘 맞췄어. 그런데 이걸 통합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에는 물론 좌뇌가 제일 중요해요. 좌뇌가 제일 중요한데 좌우뇌가 통합되어 있는 애들이, 그리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얘네들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를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그 친구들한테서 이런 조언을 해주면 돼요.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방황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야, 너 좌우뇌비 통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좌뇌 우뇌를 잘 사용해봐. 그리고 야, 너 전두엽이 지금 현재 각성을 못했네. 전두엽을 잘 사용해. 너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코리아와 만날 수 있겠어? 참고로 전 선생님은 미스코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스코리아는 아니지만 미스코리아만큼 아름다운 여자하고 잘 살고 있어요. 탈불출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꼭 다음 단계를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갭 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갭 이어.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저보다 더 키가 클 수도 있어요. 다 호르몬적으로 다 2차 성징이 일어났고, 안 일어난 친구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 결국 다 일어나니까. 자, 그 갭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민의 시간이 올 거예요. 철든다. 근데 재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진학을 했어요. 재수 없죠. 선생도 재수 없지. 서울대학교는 떨어졌지만 후기로 갔으니까 재수는 없어요. 하지만 후기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른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를 친구들끼리 고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도찐 개찐이야 그 친구도. 아직은 전두엽이 미성숙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좋죠. 친구가 좋긴 한데 그래도 갭이어를 거친 어른들한테, 갭이어를 거치지 않는 어른도 있어요. 철들지 않는 어른들도 있어.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한테 가보지 못한 뇌의 세계를 가신 거예요. 그분은. 저희 기성세대들은. 그리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은 40시간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에 40시간 이상을 투자하면 달인이 돼. 그런데 이거 뭐 수학 공식 외워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쓸 수도 없는데 꼭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가르쳐줄 때 잊혀졌던 수학 지식이 나와요. 그걸 못하면 학원비를 많이 내야 돼. 자, 그래서 이 갭이어를 잘 버텨야 되는데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재수생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갭이어를 생겨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문제야. 이 남학생들이 갭이어가 잘 안 와.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남자는 철들 때 죽을 때가 다. 뭐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철들 때가 간혹 언제 오냐면 군대 때.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고뇌의 시간이 갭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숙되게 긍정적으로 극복이 된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평생, 저처럼 한의사는 평생 써먹죠. 얼마나 좋아. 선생님들은 퇴직하시고 저는 퇴직금이 없어. 그래서 연금을 못 받아요. 하지만 많이 쓸 수 있다. 자, 뉴런이 이런 역할을 이제 하면서 많은 개체수와 많은 높은 대사량으로 여러분들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요. 3세 때 많이 얽히석혀야 하는데 이때는 가늘어. 이게 이제 6세 때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많이 더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거친 이 고등교육 때 이게 두꺼워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특성화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식을 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이 뇌는 발달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플러스로 갈 것이냐, 마이너스로 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먹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서 피가 살이 되죠.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현재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 그건 여러분들에 있어서 모두 다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베풀 것이냐,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쁜 음식 먹고 나쁜 거 배우면 결국 온전히 나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될 수 있어. 나쁜 일해도 부자는 돼요. 하지만 존경은 못 받아요.
어떠한 삶을 살겠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이제 DNAP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 때 이런 뉴런들이 막 있는 전체적인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이 있는데 이제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이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전두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두엽으로 가려면 여기 보이나? 눈이 조금 보이나요? 여기에서 들어온 그 정보가 시각 영역을 거쳐서 수용을 하고 축두엽을 거쳐서 전두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축두엽, 두정엽 이렇게 갈 때 갑자기 수학 영역이 뜨네. 우리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백회 사신총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쪽 두정부 쪽에 수학 영역을 담당하는 피질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그래서 두정부가 긴장하지 않고 두정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2012년도 때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되뇌 피질에 대한 각각의 영역은 90% 이상 됐기 때문에 거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거죠. 이제 이게 깊이가 언제 어디쯤에 있을까? 2차원적으로는 평면한 쪽으로는 다 정해졌어요. 근데 3차원적으로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fMRI를 통해서 활성화된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없네. 그래서 어렵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그 영역은 있어요. 내가 저 방에 갔는데 갑자기 다른 어떤 영역이 있진 않아요. 대충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아직 정확한 길을 이렇게 가지는 못했지만 북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게 있을 거야.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거야.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길은 잃지 않아요. 마지막 가서 이제 헤맬 수는 있겠지만 길은 잃지 않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영역을 이쪽을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자극하다 보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진짜예요, 이건. 제가 병원에서 이게 아이들한테 이 뇌과학적으로 이제 편도체하고 두정엽 쪽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1차적으로는 그날 공부가 더 잘 된대.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분들 고등 교육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아에. 그래서 나하고 같은 목적, 동아리, 관심사를 갖고 있는 밴드, 이렇게 꼭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끼리끼리 이제 습득하는 기전이 굉장히 발생해요. 왜? 나를 굉장히 단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두엽이 아직은 미성숙해요. 전두엽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깊은 사고력이 있어서 개비어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조금 미성숙해요.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행동 때문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반복이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뇌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뇌가 나를 지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자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떤 그걸 뭐랄까 바라봤을 때 약간 너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특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 네트워크가 계속 전의식의 세계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솔직하게 이제 잠잘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뇌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연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전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옆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거 틀어놓고 게임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먹고 있어도 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더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최대한 빨리 수행하면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이를테면 내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죠. 축구 잘하고 싶어. 근데 손흥민만큼 훈련도 안 했고 손흥민보다 더 축구를 잘하지 못하죠. 하지만 뇌적으로는 손흥민보다는 많은 고민을 해왔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체적으로 좋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그런 특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요. 나한테 갖고 있는 내 무기가 무엇인지를, 그 중에 가장 강한 장점이 무엇인지를, 강한 장점을 최대한시키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시켜주는 어떤 단련을 지금 현재 필요하다. 양자에다가 나아자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선한 나죠. 양처럼 선한 나인데 시비지심이라 했어요. 시비지심. 옳고 시시비비를 가르다. 그러다. 의로운 사람은 시비지심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그릇된 것은 의리가 아니다. 과감하게 야 너는 그거에 의리가 아니야. 너 의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 친한 건 의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유혹을 약간 자기가 그러니까 이 유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고 싶은 유혹을 하다 보면 잠재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서 자연과학이든 인문대학이든 공과대학이든 사회과학대학이든 HNN 대학이든 이렇게 5개 단과대학이 이루어진 것이 다 종합대학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의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을 다 거쳐서 나는 어느 산으로 가지? 이 산으로 가볼까? 저 산으로 가볼까? 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 가서 잘 둘레길이든 정상을 밟아보다 보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면 결국은 모든 영역들이 이리관지 연결돼 있어요. 가까우게 연결될 수 있고 먼 곳에 연결돼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연결돼 있어요. 학문의 이치가.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보면 화가이고 과학자고 의사고 철학자고 직업이 많아. 엄청나게. 하지만 이게 다 이리관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산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산을 가고 싶은지 그 산을 어떻게 즐기고 싶은지를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길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번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오랫동안 버티다 보면 결국은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평균 이상으로. 자, 이제 의학적인 내용을 좀 이제 여러분들 의학적인 내용을 가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한의사들은 여러분들의 10대 뇌를 바라봤을 때 이 친구의 신경 네트워크라든가 이 친구의 뇌 발달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은 좌우뇌 통합과 전두엽 활성화가 필요하고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뇌실질의 발달 및 영향을 높이는 게 필요해요. 즉 여러분들은 전두엽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도체가 약해요. 아직 뇌실질이 아직 발달 안 됐어요. 그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타락을 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니 이런 술 마시지 마, 너무 게임에 중독하지 마, 담배 피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잠 많이 자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거예요. 통합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뇌실질을 발달시킨다라는 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 하셔야 돼.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 눈에 딱 잡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제 이미지예요. 자, 좌우뇌를 통합하고 전두엽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좌뇌와 우뇌의 영역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좌뇌는 언어를 이해하고 의식을 관장하고 조합한다 라고 할 때 논리 쪽으로 보는 거고, 우뇌는 이미지라든가 감이라든가 지도라는 약간의 감성을 주관을 해요. 창의력. 그런데 천재들을 보면 좌뇌와 우뇌가 5대5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6대4 이내로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칠판에다 써가면서 상대성 이론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었고, 오늘 피곤한데 저 구름을 보니까 명상을 하면서 이제 그 상대성 이론, 나는 여기 있고 왜 저기는 저렇게 움직이지? 왜 속도가 차이가 날까? 라고 하는 영감을 떠오르는 순간은 명상의 시간이었죠. 멍 때리는 시간이었죠. 그때는 우뇌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게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그 네트워크로 좌뇌적으로 수리적으로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을 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좌우뇌가 균형을 잡는 게 여러분들의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 여자들이 조금 이 다리가 더 뭉뚱스러워 가지고 잘 되고, 남자들은 좀 날카로워요. 이 다리 이렇게 뇌교가. 그래서 좀 약간 남자들은 멀티플하진 못하죠. 뇌과학 중에서 뇌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뇌파라고 하는 것은 뇌의 의식적인 활동의 리듬이에요. 내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의식에 따라서 주파수가 5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델타, 세타, 알파, SM 알파, 베타, 이렇게 5가지. 데타는 숙명 상태이고, 세타는 약간의 이제 멍 때리는 상태, 알파파는 약간 이제 조금 여유로운 상태, 그 다음에 중요한 SM 알파, 학습에 있어서 SM 알파는 집중력 유지하는 파. 베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사고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좀 스트레스라든가 의식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력에서 이제 뇌 광연을 보고 떨어진다, 약간 세타파다, 아니면 알파파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 저 사람 보고 화가 나는데 베타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떠한 파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 파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혼백 의지신, 혼백 의지 정신세계,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되는데, 이 델타파가 약간 작용할 때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혼이 좀 작용을 하고, 이 혼은 간과 연관이 있어요. 세타파는 혼비백산 할 때 그 백자인데 폐랑 관계가 있고, 이 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이제 이 신체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혼은 이 뇌적인 그 정신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지. 의는 해야지,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적인 약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 해갈 거야 라고 할 때 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걸 의지라고 하죠.
아, 공부해야겠어. 이건 의야. 그래. 공부해야겠어. 계속하는 것은 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신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 베타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어. 막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막 생각을 하고 있고, 야, 그래. 괜찮은데? 이 강의? 막 하고 있으면 신이 이제 베타파가 막 정신세계에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지만 적당하게 우리 몸을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바글 끓기 직전에 그걸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유 활동이죠.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뇌파 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리듬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의식의 문제가 뇌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만 다르지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 뇌라고 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뇌의 구조적, 뇌의 사유활동적인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에 대해서 즉 알파파와 SM알파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하면 좋겠습니다. 2-1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 3초씩 호흡을 하세요. 지금부터 숨을 들이마실 때 3초씩 내쉴 때 3초 이렇게 3초씩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알파파가 생겨요. 다 뇌과학적으로 규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생기면 장기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근데 잘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틀린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맞은 문제도 또 빨리빨리 더 풀어보고 정확하게 하면서 알파파를 여러분들은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거죠. 일단 복식호흡이라든가 횡격막 호흡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3초만 해도 도움은 돼요. 15번씩. 6 곱하기 15는 90초. 1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비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알파파가 잘 생기지 않아요. 화식, 소식, 그건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은 지는 계속 집중력이죠. 지구력이죠.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짠 음식을 제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신체적 사고적 자극에 대한 수용체 발달 이거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중독시키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이때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들 2차 성인 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 많지만 그런 이성에 대한 어떤 관계가 지속되면서 지속되고 함에 따라서 결국 뇌는 전두엽이 아니라 뇌내 피질만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이제 말초적으로 돼요. 이 강연을 종합해 보면 제가 이제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이거 굉장히 이제 효를 상징하는 거예요. 효를.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그치지 않고 외부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공양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아생전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자욕성이 뇌불건.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근데 뇌가 건강하지 않아. 이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야 성공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어떤 걸로 하고 싶고 네 여기까지는 이제 뇌과학을 바라보는 한의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